그럼 이제 치주염은 왜 생기냐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치주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성인들이 발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충치가 아니고 치주염입니다. 이 치주염은 치아 머리 쪽이 아니라 뿌리에 생기는 병인데요.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충치는 잘 알아보세요. 왜냐면 검게 보이잖아요, 그죠? 혹은 시린 증상. 찬물 먹을 때 많이 시리고 아파, 단 거 먹을 때 아파,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증상이신데, 바깥쪽에 머리 쪽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가 쉬워요. 자각하기가 쉬운데, 그에 반해서 치주염은 이제 뿌리 안쪽에 속에 생기는 질환이에요. 이렇게까지 막 뿌리가 드러나 있다면 느껴지시겠지만, 사실 이렇게 뿌리가 드러나지 않고 잇몸이 부어서 덮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. 그러면 밖에서 보이질 않는 거죠. 보이지 않는 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? 그 풍치라고들 표현을 하잖아요, 그죠?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치주염의 증상 중에 하나고요. 그 다음에 제일 흔한 증상은 피가 나는 증상이에요. 잇몸이 부어있기 때문에. 그래서 양치질 할 때 피가 난다? 별로 안 좋은 신호니까 빨리 치과에 가보셔야 됩니다. 그럼 이제 치주염은 왜 생기냐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안 닦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. 물론 충치도 마찬가지지만 닦는 부위에 좀 차이가 있는데, 치아를 위쪽만 잘 닦으면 충치가 안 생기겠죠. 근데 잇몸병은 치아랑 잇몸 사이를 잘 닦아야 돼요. 이제 우리가 아무리 양치를 잘 해도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좀 틈이 있죠. 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치석도 잘 생기고 하는데, 치과에 스케일링 받으러 가면 바깥에 있는 치석들은 이렇게 스케일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아쉽게도 이 치석은 이 바깥쪽에, 잇몸 바깥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잇몸보다 더 아래쪽 깊은 데도 생겨요. 이 세균들이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 숨는 거죠. 왜냐면 치아 바깥쪽으로 나오면 자꾸 스케일링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없어지니까 이 세균들이 자꾸 잇몸보다 깊은 데로 숨는 거예요. 숨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세균이 숨을 땅이 있어야겠죠. 잇몸뼈를 녹여요. 뼈를 녹이고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다시 치석이랑 이렇게 집을 짓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잇몸뼈를 많이 녹이게 되면 그제서야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쉬운 경우는 환자분들이 치아가 흔들려서 치과에 왔어요 하면 대부분 발치를 할 정도로 심하게 많이 진행된 경우들이세요. 그런 경우는 좀 늦었죠, 치과에 오시는 경우가. 그래서 이제 치과 정기 점검 방문이 중요한 게,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스케일링을 받으세요. 꼭 받으시고, 어디 피가 많이 나는 곳이 있으면 그 부분에는 이제 치주염 치료,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. 잇몸 밑에 또 치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스케일링을 깊게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치과 와서 스케일링 할 때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시려서 아플까봐 걱정하시잖아요. 그거보다 더 깊게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아프겠죠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마취를 하고서 조금 더 깊은 데까지 스케일링을 꼼꼼하게 해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게 잇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좀 잇몸이 많이 붓고 고름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치과에 와서 이제 배농 시술을 하죠. 이제 째고 고름을 빼는 경우들도 있고요. 혹은 이제 잇몸뼈가 많이 녹은 경우에 그 부분에 이제 인공뼈 이식이나 이런 치주 수술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근데 아쉽게도 이제 이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임플란트가 없었을 때는 좀 많이들 했었어요. 대학병원들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들 했었고 비용도 좀 사실 고가였어요.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된 다음에는 이런 치아들을 살리는데 노력들이 예전만큼은 못한 것 같고요. 환자분들도 조금 의아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왜냐면 임플란트 비용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치료를 내 치아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. 조금 아쉬운 현실입니다. 그러면 잇몸병인 치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궁금하실 텐데, 일단은 잇몸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잇몸 치료를 해보시고 흔들림도 좀 줄어들고 좀 피가 나오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관리를 치과에 오셔서 받으시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이제 3개월, 6개월, 1년 이렇게 계속 오셨는데 좀 잇몸 붓기가 계속 재발되고, 혹은 뼈가 녹는 속도가, 잇몸병에 의해서 뼈가 녹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렇게 되는 경우엔 아쉽지만 임플란트를 잘 해드리기 위해선 뼈가 완전히 뿌리 끝까지 다 소실되면 치료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. 환자분도 뼈 이식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해 놓으셔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, 너무 빨리 잇몸뼈가 소실되고 치아가 계속 흔들리고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
아쉽지만 발치를 하시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.